오랜만이시네요. 진짜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박스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이필성입니다. 네, 저는 편안한 속옷의 기준이라는 슬로건으로 언더웨어 브랜드 더잠을 전개하고 있는 주식회사 원테이커 CEO 홍유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심 레드포스 LCK 팀이랑 한국 e스포츠 아카데미랑 프로게이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오지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샐러드와 같은 건강 간편식을 거점 배송지 푸코스팟으로 편안하게 배송을 하는 프레시코드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유이경입니다. 뭐가 제일 맛있나요? 치킨 타코 샐러드와 닭가슴살, 아몬드 샐러드, 마카로니 샐러드가 가장 맛있습니다. 아, 네. 저는 주스 사 먹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이제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창업이 먼저일까? 아니면 관련 업계 취업이 먼저일까? 저를 포함해서 4명 다 다양한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 이전에 취업은 좀 되게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사업화 시키는 것까지는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고 봐왔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세팅부터의 정도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해서 잠깐 그래도 조직 구조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캐치하고 창업해도 절대 늦지 않지 않을까. 요즘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급변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만약에 아이템이 있으면 이게 저는 취업하고 돌아왔을 때 더 이상은 그건 세상에 쓸모없는 아이템이 되어 있을 확률이 너무 높을 것 같아서 만약에 좋은 기회와 좋은 아이템과 다 준비되어 있으면 빨리 시도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세 분은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고 하셨었어요? 저는 사실 창업하기가 되게 싫었거든요. 구글이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내가 이 회사를 왜 퇴사해야 되나. 창업할 상황이 놓여 있었고 심지어 코파운더가 뭐 빨리 나와라 막 이러는데 좀 구글 퇴사하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제 코파운더는 지금도 그 질문 저한테 해요. 구글 퇴사한 거 후회 안 하냐고. 그래서 야씨 후회하지. 정답으로 그 퇴사 후회한다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고 뭔가를 내 거를 하고 이룬다라는 거는 그거 자체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지만 또 그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뭐 커리어를 만들고 성과를 만드는 거는 또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또 그 과정이 좀 덜 힘들었겠죠. 덜 늙었을 거고. 저는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원래 어떤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조금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들을 계속 리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겨달라고 대표님을 엄청 따라다녔어요. 제가 회사에 어떤 책임도 안 지게 하고 제가 거기 팀 필요하면 제 친구들 데려다가 알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다 할 테니까 저한테 한 번만 맡겨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에 되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게 됐더니 대표님이 창업을 해보라고 권장을 해주셨어요. 경험이 없는데 제가 무슨 창업인가요 했는데 오너십이나 그런 일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거기에서 중요할 수 있으니 시도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해서 경험이 물론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것들로도 시도할 수 있는 분야이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시각을 변화하게 되면서 스타트를 하게 됐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표님처럼 처음에 창업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런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 되게 재밌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차라리 그럼 너 걸 해보는 게 어때? 라는 기회가 와서 창업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얘기해줘서 그 중간에 생각해보면 그 무엇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Y가 약간 사업을 해봐야겠어라고 너무 의지를 다두는 것보다는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커리어를 쌓다가 좋은 기회 타이밍을 찾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오지환 대표님이 그런 케이스죠. 저도 원래 이제 스포츠 산업을 이제 되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막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꿈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회사가 없고 그런 회사가 있더라도 내가 거기서 제한된 찬스를 받을 수 있을 거면은 차라리 빨리 팀을 빌딩해서 여기서 이걸 돌파해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저는 창업을 선택했지 만약에 이 업계에서 제가 그런 꿈을 실행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회사라면 저는 회사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창업이 먼저일까 취업이 먼저일까 고민한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하고 싶고 뭔가 만들어 나가고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게 우선이 되지 않나. 다만 취업은 경험을 좀 못 해보더라도 조직이나 이런 리더십 경험은 좀 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 결국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꼭 너무 취업에 집착하지 않고도 뭔가를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험적인 답변이지만요. 필요한 인재상을 위해 기존 멤버를 성장시키는 것 대 새로운 멤버를 영입하는 거.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그냥 경영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동의합니다. 스타트업이 성장을 한다는 거는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는 과정이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조금 어설퍼도 그래 신생 업체니까. 근데 회사가 성장을 하면 당연히 프로 영역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스타트업은 너무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하는데 원래 개인의 커리어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고 너무 여기를 따라가려고 막 허둥지둥하다가 오히려 자빠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해야 될 일이고 빠른 이탈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직을 위해서도 빨리 이제 솎아내고 그러면서 조직의 사이즈나 스테이지에 맞는 전문가들 혹은 좋은 리더들을 영입하는 그게 회사의 다거든요. 지금 이게 다예요. 그냥 경영의 전부예요. 두 가지가 균형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개주로 맨날 표현하는데 첫 번째 주자는 스퍼트가 빨라야 되고 두 번째 주자는 코너링이 좋아야 되고 뭐 마지막 주자는 한 바퀴 반이니까 지구력이 좋아야 되고 그거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나 그 회사의 규모나 그거에 맞는 인재상이 계속 변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기존 인재가 그 성장 속도를 따라가는 게 베스트. 만약에 못 따라가서 이탈돼야 된다면 그걸 따라가게 해줄 수 있는 신규 인재를 영입해서 같이 속도를 내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멤버분들이 가지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보다 회사를 잘 알고 있고 그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애사심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막 몸 부딪히면서 성장하고 책을 읽고 이런 거에 성장도 있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새로운 멤버분들 우리가 갖지 못한 걸 갖고 있거나 더 다른 경험을 해봤거나 무조건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계속 영입을 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사람 데려올 수 있을 때 데려오는 것만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중요한 분들이 이탈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입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이제 이탈하지 않게끔 하는 고민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직을 잘 안 한다. 라는 부분을 한번 이거 어필하는 찬스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사람들은 저는 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논란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직을 못 해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예전에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회사 창업하고 한 2년째쯤에 아 퇴사하고 싶다. 사람들이 잘 떠나지 않는 회사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잘 흐르는 회사가 돼야 된다. 새로운 좋은 인재들을 많이 영입하고 싶으면은 또 그만큼 회사를 또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처음에는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위한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샌드박스 출신들을 원하는 회사들 되게 많거든요. 우리 회사가 이제 개인들의 커리어 디벨롭먼트를 위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하고 큰 회사들에서 우리 회사로 또 오히려 넘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회사는 사람이 흐르는 곳이 돼야 된다. 좋은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면 좋은 회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좋은의 정의가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작은 규모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기 맞아요.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기고커 형태로 뭔가 조율을 해준다거나 원하는 게 그거라면 뭐 그런 식으로 좀 들어보고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열린 마인드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자극적인 콘텐츠를 뽑아보려고 했는데 수준 높은 대답들이 나와서 제가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는 이제 비방송용일 수도 있는데 신라면, 뭐 짜파게티 이런 농심 제품들이 이제 회사에서 무한으로 제공이 된다. 저희 자사몰에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15만 복지 포인트를 매달 저희는 드리거든요. 무한입니다. 네. 저희 샐러드 후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라면을 보식으로 먹어요. 그리고 저희 샐러드 편견 가지시면 안 되는 게 좀 뿐만 편견은 있는 안 게 가졌습니다. 아니라 근데 아니요, 애초에 그 샐러드 먹을 사람이면 라면을 안 먹지 라셀, 않을까요? 아니요, 라셀 라면은 샐러드 이 조합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샐러드 한 끼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샌드박스 콘텐츠 보면서 샐러드 먹고 거잠 속옷을 갈아입고 맛있는 음식 라면으로. 대표님들은 혹시 상장이나 매각 중에 딱 정해놓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업계에서 잘 플레이하고 있는 회사를 아주 소액에 인수를 해서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었어요. 혹시 세 분은 그 둘 중에 딱 정해놓은 꼬린 지점이 있으신지. 참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대표님은 상장이 목표예요, 뭐 M&A가 목표예요, 뭐 아니면은 뭐 창업할 때 뭐 엑시트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뭐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조언을 하긴 해요. 좀 예측을 해봐라. 내가 하려는 일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고 나는 막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뭐 매각하기 쉬운 형태로 회사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이 꿈이 너무 크고 평생이라도 일을 바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거라면은
진짜 이제 쿠팡처럼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오히려 개인의 어떤 뜻의 크기나 이제 그릇의 크기,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역치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창업할 때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저희는 시작할 때 이거를 막 상장시켜야지, 매각시켜야지 이렇게 사실은 보고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이걸 시작하고 이걸 어떻게든 성장시키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하다 보니까 투자가 필요하고 넥스트 스텝으로 가는 건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정한 창업가라고 하면 어떠한 비즈니스를 정말 성장시키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만들어야지가 사실은 창업의 목표여야 된다라고 저는 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은 그 농심 e스포츠 회사를 일단 상장사까지 키우는 게 목표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세계적인 스포츠 팀들이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이 돼 있다는 거는 이들이 충분히 자신들이 보여주는 스포츠 서비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직접 자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서의 상장이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모기업이나 이런 후원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 농심 e스포츠를 상장사까지 만들어서 프로스포츠 산업 내에서 좀 모범적인 스포츠 기업으로 좀 만들어보는 게, 그게 제 꿈이에요. 실제로 저도 M&A 제안을 몇 번 받았는데 이게 패션 커머스라 소액 M&A 제안을 계속 단계별로 받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우리를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다음 단계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이런 많은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내는 거다 보니까 몇 년도까지 매각, 몇 년도까지 상장 이런 거 목표로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뭐 최근에 그런 제안들, 뭐 이런 어프로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우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단순히 우리를 샐러드 제조하는 어떤 원오브 샐러드 제조 업체로 만약에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키워온 브랜드 가치가 다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아무리 많이 뭐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크게 시장을 키워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하면 그거는 어떨 때는 되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획하고 기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심지어 성공한 창업자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좋은 회사,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거는 결국 세상에 임팩을 만들고 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겠죠.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만 되고 나면 선택지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뭔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다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느껴지긴 하거든요. 정답은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걸 보고 계실 미지분들이라면 이런 거 걱정 없이 일단 저스트 두 잇 하셔라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타트업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에 매직 같았던 순간인가요? 마법이라.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어떤 변화를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이끌어낸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트래픽이 막 올라오고 막 매출액 초과 달성하고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 함께하는 동료들과 이걸 기뻐했을 때, 2부 리그에 있던 작은 팀에서 3번의 도전 끝에 1부 리그로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던 부분들이 가끔 저 꼬집어 볼 때가 있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해놓은 것들이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순간순간에 계속 정말 마법 같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창업가 CEO 중에 EN이 약간 좀 앞에 되게 많이 붙어있는, 대표님 MBTI 뭐세요? 저 ENTJ랑 P가 좀 섞여 나와요. ENFP. ESTP요. 저는 ENTP입니다. 다들 E가 맞네요.